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마지막 휴일인 오늘도 약간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대구 경북 가끔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예상 강수량은 0.1mm 미만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겠는데요. 비와 함께 황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대구 경북은 오후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도 예상됩니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대구는 18도, 안동은 19도, 포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20도가 안 되는 만큼 선선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면 점차 맑은 날을 회복하면서 기온도 오르다가 금요일에 다시 한 차례의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도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의 한 사찰에서는 티베트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가 공개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마다 불심 가득한 신도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저마다의 소원을 염원하는 작은 연등도 달았습니다. 불자들은 아기 부처님을 정성껏 씻겨드리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봉축 법요식에서 주지 스님은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아집을 버리는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화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자들은 등달기로 모은 성금을 지역에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신도 회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떠나보낸 이웃을 위로했습니다. 이미 같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형편껏 함께 해오고 계신 분이 많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으면 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려는 불자들로 구름 인파를 이룬 사찰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지 해운 스님이 티베트 달라이라마 존자로부터 직접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하사받아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히 공개했습니다. 원법사는 지난 2000년 문을 열어 역사는 짧지만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기부로 불자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친견할 때 마치 살아계신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의 괴로움이나 마음의 소원을 전하면 저는 부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작디 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조각이 2569년이 흐른 이 땅의 극심한 분열과 극강의 양극화 시대에 크나큰 울림을 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 남부 지역을 횡단하는 국도 88호선이 넓어지고 직선화돼 백암온천 접근성이 한층 향상됩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시작된 국도 88호선 직선화 공사가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도 88호선 개량 공사는 울진군 평해읍 7번 국도에서 백암온천이 있는 온정면까지 총 길이 14.65km를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교량 4개와 터널 2개를 설치해 직선화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출마를 거부하고 진정한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위기에 처한 보수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보수 개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13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부끄럽지 않은 보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끝맺었습니다. 대선 후보 1차 경선이 100% 국민 여론조사라고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왜곡, 편향된 방식임을 비판한 겁니다. 동시에 따뜻한 보수, 공정한 보수를 향한 외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걸로 읽힙니다.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하고 그다음에 이 당권을 잡고 자기들이 당의 그 조그마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뿐 아니냐. 자기를 올가매며 정치적 시련을 안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도 기꺼이 감내해야 할 정치적 희생이었다며 보수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양심을 지키고 옳은 길을 계속 추구해왔던 거기에 대한 제가 정치적으로 치르는 대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소신 발언부터 당 쇄신과 중도 청년층 끌어안기 등 보수 개혁을 줄기차게 외쳐온 점을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신과 원칙을 견지해온 보기 드문 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극우가 보수 전체를 볼모로 삼고 있는 형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보수는 다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유승민 의원의 그 입을 사람들이 주목하는 까닭이죠.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통해 보수 대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자기 쇄신과 소구력 확장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하는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보여준 철학과 소신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공공형 키즈카페가 저출생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받으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공공 키즈카페는 2018년 포항을 시작으로 최근 5년 새 확산되면서 청송과 영양 등 8곳에 조성됐고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공 키즈카페는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타지역민 유입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키즈카페 등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면 출산율 증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어린이 10명 중 4명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12개 자동차 보험 판매 보험사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어린이 피해자 10명 중 2명은 여전히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사고의 경우 평균 38.1%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조선왕조 의궤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이 완전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 평창 오대산은 오대산 사고에 있던 실록과 의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다 1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곳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조선왕조 472년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왕의 언행과 당시 사회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기록물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왕실의 주요 의례를 글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의궤 역시 기록유산의 정수로 손꼽히며 실록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진을 그리는 절차나 그 과정에서 소요된 물품 이런 것들이 전부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오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실록과 의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건립했던 오대산 사고의 현대판입니다. 실록과 의궤 진본을 직접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지, 오랜 세월 변형 없이 어떻게 보관해 왔는지도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록문화유산과 왕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을 110년 만에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감동의 스토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월정사가 건립해 기부 체납한 박물관은 지난 2023년 개관한 이후 국가유산청의 보안 작업을 거쳐 전면 개관하게 됐습니다. 박물관의 전관 개관을 기념해 조선시대 실제 실록과 의궤가 있었던 오대산 사고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실록과 의궤를 제외한 나머지 오대산 사고본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보존 연구동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제63회 경북도민 체육대회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김천에서 열립니다. 행복도시 김천에서 함께 뛰는 경북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경북 22개 시군에서 12,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30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김천시는 대회 기간 내내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상설 공연장과 향토 음식점, 건강체험 한마당, 생활원예 전시장, 4차 산업 체험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동해안 지역 야구 팬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포항 야구장에서 KT 위즈와 3연전을 치릅니다. 포항시는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마운드 흙을 교체하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3피트 라인 규정에 따라 그라운드를 정비했으며 냉난방 설비도 개선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포항 야구장이 개장한 2012년부터 포항에서 9게임을 치르다 점차 줄여 올해는 3게임만 포항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경 산양초 학생들의 즐거운 체험 학습 현장을 장민경 MBC 청소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곳은 문경 영광체육공원인데요. 오늘 한 걸음 한 도전, 산양초 문경 사랑 미션 챌린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양초등학교는 어린이날을 맞아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의 6남매로 자연 보호 활동도 하고 전통 문화를 배우는 걷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잘 도와줘가지고 재밌었어요. 어린이날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첫 번째 스탬프 받는 곳에서 딱지치기를 했는데 한 번만에 성공해서 도장도 받았어요. 이번에는 윷놀이 했는데 러블록스만큼 재밌네요. 걷기 코스를 따라 다양한 미션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플로깅, 민속놀이, 보물찾기 그리고 스탬프 챌린지까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책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애들이 등에 가방 메고 쓰레기 좀 집게도 줍고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또 애들끼리 재밌게 놀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역 주민으로서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쓰레기를 주우며 지구를 지키고 미션 활동으로 우리 고장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팀별 미션 활동으로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어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후에는 문경시 체육회와 함께한 클라이밍 체험도 이어졌는데요. 처음 도전하는 클라이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하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클라이밍이 제 기억에 남았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박수 쳐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다 올라갔을 때 진짜 뿌듯했어요. 산양초등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한 걸음 한 도전, 산양초 문경 사랑 미션 챌린지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양초 교육가족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자연과 지역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 학생기자 장민경입니다. 포항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 포항마켓에서 특별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쌀, 한우, 수산물, 빵 등 각종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2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품목별 할인은 조기에 종료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코레일과 함께 산불 피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여행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특별 여행 상품은 철도와 지역 관광을 연계한 것으로 경북의 철도역에 도착하는 여행객에게 운임 50%를 되돌려주고 역사 매장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휴일의 마지막 날까지 빗방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대구, 경북 가끔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예상 강수량은 0.1mm 미만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와 함께 황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대구, 경북은 오후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도 예상됩니다. 실내에선 공기청정기를,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대구는 18도, 안동은 19도, 포항은 16도가 예상이 됩니다. 낮 기온이 20도가 안 되는 만큼 선선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밤이 되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최고 파도 높이는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구는 18도, 성주, 고령, 청도는 1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은 오늘 19도에 머무르겠고요. 봉화, 영양, 청송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포항은 16도에 머무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15도와 13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면 점차 맑은 날을 회복하며 기온도 오르다가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의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